안녕하세요. 여의도 업다 손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상임위원회에서요, 최다 6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국정감사 이모저모.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핫한 이슈가 어떤 걸까요? 절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네. 한 뭐 정책 부분 말고도 이제 보면 이석기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문제 또는 뭐 어떤 장관의 어떤 뭐 이모저모 문제라든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이석기 문제가 문재인 책임론하고 맞붙어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석기 통일당 의원이 지금 아로 사퇴 해가지고 그렇죠. 좀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아무튼 현재 지금 수사 중이죠. 네, 수사 중입니다. 아직 판결이 중인데, 나진 않았습니다. 예, 가석방 문제에 대한 이석기 가석방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 시대 네, 참여정부 시절 때. 이석기 의원 가석방 된 것에 대해 문재인 책임론이 됐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네. 현 의원이 이제 그 가석방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네. 당시 이석기 의원 자체의 가석방이 보통은 80% 이상이 진행된 수용자들에게 네. 가석방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이석기 의원은 47.6%라는 수치로 가석방 요건에 굉장히 힘든, 그렇게 쉽게 가석방이 이루어지던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문재인 민정수석께서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거의 그쵸. 드문죠. 드문 일인데, 그 문재인 그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디 뭐 가석방 요건이나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그 가석방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네. 가석방의 적법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중요한 이제 심사 여부 그 요건이 있는데, 가장 뭐 법적인 요건으로 보면 이제 뭐 수용자 연령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죄를 범해서 죄질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범죄 동기와 네. 그다음에 형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형을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복역했는가, 네. 행형 성적 정도 되겠죠. 뭐 모범수이냐, 뭐 네. 비모범수이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석방 후에 이제 과연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생계 수단과 그 현재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생활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여부입니다. 그렇죠. 재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석방 해놨는데 또 재범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과 같은 경우는 당시 참여정부 시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기를 뭐 어느 정도 형법에 있어서 가석방 요건은 3분의 1입니다. 예, 형기의 3분의 1 지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그렇죠. 가석방 요건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지침은 최소한 이제 80% 이상은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5% 이상 복역했을 경우 네.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복역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향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그렇죠. 위반 사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범의 위험성도 굉장히 뭐 국가보안법을 또 한 번 그렇죠. 예. 그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석방이 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책임이 그 이석기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가석방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아로 조직이 이때부터 파생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 쟁점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죠. 네. 이게 가석방 심사위원장 법무부 차관이에요. 네. 예, 법무부 차관인데, 법무부 차관이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제 국가보안법 사실업으로 복역을 하고 있는 가석방 대상자가 단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장관이라든지 뭐 대통령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었죠. 그리고 민정수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지금 현재 의원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그 재가라든지 뭐 논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겠는가, 단독으로 이루어졌겠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강금실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강금실 장관하고 문재인 의원 두 사람이서 뭐 기자회견이라도 좋든지 간에 뭐 본인은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거. 당시에 지금처럼 뭐 법무부 차관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 또는 받지 못했다. 아니, 보고는 당연히 하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의견을 표명했다라든지라는 그런 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
또는 뭐 책임은 내가 그렇죠. 느낄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인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 시사 프로에 박찬종 변호사가 나와서 본인도 여태까지 그렇게 50%도 안 된 사람 가석방 한 경우는 정말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과 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당시 사태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좀 아무래도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으로 댓글을 좀 달았다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뜨겁죠 이 문제. 예. 한 뭐 몇 명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것 같은데 4명으로 이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고발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러면 군 사이버 시인을 사령부는 했죠. 정말 몇 명이에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밝힌 이제 4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소수의 돌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면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조직적인 행동이었다. 조직적인 행동 정황이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일단 군인의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군대 정훈 장교한테도 교육을 받으면서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신병교육 때부터도 교육을 받아요. 뭐 여유야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개인이 됐던 조직적인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간에 군인의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던 뭐 부적절한 댓글이 아니라 뭐 댓글을 다는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조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 사건의 파장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잘못했으면 개인의 문제가 됐던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 누군가의 어떤 지시라든지 뭐 국가기관의 어떤 지시 조직에 의해서 조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됐다라면 이거는 군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다만 그 전에 이 조직적인 행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 당국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정치권에서 섣불리 이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들은 민생 문제도 많은데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선이 끝난 지 약 10여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 때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민생 현안을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 군사령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200명의 사람 중에 4명 이제 수사 발표된 건 4명이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지 조직적인지 어떠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증거만 가지고 그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혹은 음모다라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너무 있는데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논의하는 게 맞다고 수사 봅니다. 결과를 지켜보자는 얘기 같아요. 좀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짧게 덧붙인다면 요즘 들어서는 좀 사법부라든지 사법기관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너무 그 입법부라든지 또는 행정부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만연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하는 행동들 또는 뭐 군 당국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전폭적인 신뢰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건 아니다. 나는 이건 정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가 아니죠.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국정원 댓글과 연관시켜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이 직위에서 해제됐어요. 여주지청장으로 다시 복귀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수사팀장이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뭐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었다. 보고는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고 체계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그 명확한 실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징계한 거죠. 업무를 명확하게 제대로. 뭐 징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냥 업무에서 배제되고 본래 업무인 여주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거니까 징계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징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자신의 업무를 리드미컬하게 제대로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한 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의 책임을 짓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개인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국감에서는 좀 더 크게 사건이 커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좀 더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 책임을 지고 거기서 좀 끝낼 거니까 요번 국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확장되면서 정치적 쟁점화된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화 시키고 있다. 네. 특히 이 사건도 그런 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테는 특히 상명하복의 관계가 이제 중요시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검사가 그 상명하복 그 상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막 개인적으로 소신이라는 명분하에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 전체 국민들의 안위가 제대로 지켜질까 뭐 그런 염려도 듭니다. 예. 또 요즘 역사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네, 교학사 문제. 이건 근데 요즘에 꽤 오랜 그런 거 같죠? 네, 이제 역사가 논쟁 상태를 넘어서서 논쟁이 역사에 관해서 뭐 좌다 옳다 우가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그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학자들 간의 논쟁이 생략된 상태로 역사가 이제 정쟁화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죠. 역사 교과서를 정쟁화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짓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에요. 역사가 교과서를 그렇죠. 정말 뭐 결론을 내리시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역사는 그 해석하고 논쟁하는 거는 학자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나라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만큼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줘야 그걸 갖고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학력을 체크를 하는데. 근데 뭐 시험을 치르는데 뭐 제대로 된 내용도 읽지 않고 이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면 50점도 못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는 뭐 이미 그 교학사 저자가 이명희 경북지대 교수죠. 네. 이미 수정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감장에서 이거 왜 수정 안 하느냐. 예, 의견서 내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 이미 해결되고 예. 끝이 보인 문제를 국감에서 다시 끌어오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이 네. 국감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한 건 하려는 그런 스타의식? 스타의식, 이벤트 생각 공부 제대로 안 하시고 예? 연구하려면 힘드니까. 근데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볼 때마다 고등학교 때 그 국사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어떤 나요. 말씀 해주셨어요? 그 역사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역사학자가 기술한 역사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멋진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교과서 자체가 역사학자가 기술한 내용이니만큼 역사학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역사 교과서와 새로운 해석을 붙이는 역사 교과서가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다양한 사고의 판단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8개,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8개 종류 중에서 7개 종류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나 교과서는 교학사죠. 이건 이제 우편향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 보완 829건을 권고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과서가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이게 이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역사를 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어떤 해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해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역사관을 바로잡아줄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왜 편향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이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이 와중에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드님이 병역을 기피했어요. 뭐 아드님입니까? 뭐 자식 새끼가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에 또 그 병역 기피에 관해서 또 거짓말까지 했네. 언어장애가 있어 기피했다. 이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뛰어난 학교를 나오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위공직자 자제분의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서 낙마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아드님의 병역 기피 때문에 일어났는데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사실 병역 기피였나요? 병역 면탈 의혹 때문에 네, 네. 일어났는데 그쵸, 면제. 사실은 이제 아니었죠, 사실은. 뭐 고위공직자의 윤리, 도덕 이 중에서 우리가 뭐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병역 문제 또는 네. 자식의 어떤 병역 문제, 네. 본인의 병역 본인의 문제, 병역 병역의 문제에서 병역 우리나라 병역 이 부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근데 공익 게다가 정보가 여기에다가 있으니까. 이제 위증이 판명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거짓말까지 한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다시 와서 적응을 못해서 취직도 안 됐다는데 아리랑 TV에서 근무를 했고 네. 거의 이력서도 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국어 능력 상이라고 표시했다라는 것이 다 상이라고 드러나지 표현하고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네. 디지털 컨텐츠 진흥원인가? 뭐 그럴 진흥원이 거예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서 네. 아들의 병역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본인이 위증하고까지 겹쳐지면 이게 첩첩산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중 처벌해야죠. 가중처벌해서 어떻게 해임? 해임보다는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어떻게 국사편찬위원장은 아니, 장관급이에요. 해임이 더 위에요. 사퇴는 본인이 사표 내는 거, 해임은 자르는 거니까. 뭐 어쨌거나 이 해임은 부분들은 해보니까. 이 자리랑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거에 일단 이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핑계 자체는 핑계라기보다는 이제 해명 자체는 그 아드님께서 어렸을 때 문제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군대 면제를 시키려고 뺐다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위치에 계시니 나중에라도 아드님께서 제대로 병역 의무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때라도 다시 강제로 보내셨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본인 선택이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들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 군대로 오는 친구들이 없진 않거든요. 한국 군대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서의 판단이 좀 안 좋지 않으셨나. 뭐 싸이는 다시 군대 갔잖아요. 또 김영판 씨 또 선서 거부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진짜 이 이러십니까? 사람 왜 이런지 네.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농담삼아 어떤 TV 프로에서는 김용판의 뭐 용감한 판단이었다, 뭐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 선서 거부한 게 용기 있는 판단인가요?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는 뭐 어떤 국민의 기본권 방어 차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서를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두려운가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건가요? 여야 이 부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 관련해서는 이 국감에서에 관련해서 여야가 진짜 드물게 한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인을 하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나 뭐 국민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죄스러운 것도 아니고 딱 앉아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나 당당해요. 당당하게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벙쪘는지 그 뭐야 저 멘붕 새누리당의 같았죠. 그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게 도대체 위증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멘붕에 빠뜨렸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감이 정쟁 국감 그건 둘째치고 국감이 종이호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감에 들어와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위증을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하자. 오래 예스오만 하자. 기다리긴 하는데 근데 증인으로 채택 오래 기다리긴 하는데 그냥 몇십 분만 버티면 되니까 예. 아니 사실 물어보는데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지. 거기서 뭐 그걸 못하겠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김용판 씨의 판단은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약간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정조사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정감사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정조사 때도 이분은 증인선서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흐름대로라면 국정조사 때도 증인선서를 안 했는데 국감 때 똑같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못하는 것일 뿐 뭔가 더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오른손이 좀 마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돼요. 이거 올리지 못하는 거야. 이거 사람 이거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군요. 소신 있는 행동에 일관성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정확히 수도 있고요. 다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또 네, 이미 국정조사 때 했기 때문에 지조 있는 행동이다. 야, 네. 일관성 있다 진짜 그렇게 보면. 바꿀 수는 없죠. 우리한테 또 한 분의 장관께서 우리한테 또 역시 윤지석 장관 얘기하시는군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임명하신 분에 대한
참 이 사람은 생각해 정말 주셔야지. 박근혜 정부의 엑스맨 같아요, 정말로. 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업무 추진비도 역대 지금 현 장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통큰 윤진숙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 또? 지금 주로 이제 내부 직원들이랑 식사하시는데 좀 많이 쓰셨다 그러고 국정감사는 예행 연습도 하셨대요. 8시간 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분을 빗대서 이제 울렁증이 계시다, 혹은 인사청문회 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예행 연습 때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카메라만 돌아가면 못 하신다라는 소리가 카메라 들고 끄고 있어요. 할까요?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비공개로?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시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실력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논평까지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지금 현재 해양수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 파악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국정감사 현황을 보면 그래요. 네, 네.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의 이런 그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만 잘 못하시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요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뭐 어떤가요? 그 보시기에는 질문들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감사를 받는 적합한 질문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너무 쓸데없는 거라서 이 사람이 그냥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했던 건지. 질문이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행정을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네. 워낙 장관을 질문하는 내용은 대답을 못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양수산이 각국에 이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해양수산에 대해서 각국이 지금 방어막을 많이 펴고 있는데 우리 대처는 어떠냐. 이러니까는 뭐 다른 나라는 해군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군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여기가 국방위도 아니시고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우리 윤진수 장관님 그 대통령께서 기대를 보여주신 만큼 정말 전문성 있는 정말 그 우리 또 여성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실망시키지 않은 정말 실력 있는 여성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좀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초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또. 순간 오늘, 마무리하시는 줄 오늘 알았어요. 정말 다뤄야 될 이슈들이 좀 많아서.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또 다리를 건너시는데, 기초연금. 글쎄, 이번에 저는 기초연금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많이 다뤄왔었지만, 그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쓸데없는 문건 하나를 만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왜 그런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오해를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국정에 관한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여당 의원들한테 뭐 이상한 자료를 갖다가 주고 여당 또 의원은 걸렸죠. 또 예. 걸리고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더 그 앞서 해양수산부 건에 빗대서 말을 하자면 똑같이 리허설 준비하셨는데 그게 좀 더 과하지 않으셨나. 아 근데 리허설을 그렇게 준비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게 국감 본연에 충실한 이건 걸 차관이 했는데 또 뭐 사과를 했죠. 그 오히려 또 뭐 정해 장관이 이후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이 사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국감을 보면요 그런 생각 드는 게 이게 기업 국감인지 기관 국감인지 헷갈려요. 지금 역대 최대 기업인 20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정말 평상시에 보기도 힘든 그 각 대표이사께서 뭐 몇 시간씩 뭐 열 몇 시간씩 대기하고 계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번에 우리 국감에서 부른 증인들 기업이라고 불러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손은채 사장. 뭐 이분이야 불러야죠. 이분 당연히 아무래도 불러야죠.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불러야죠. 되니까. 박상범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박기용 포스코 대표, 김충호 현대차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백남우 삼성전자 부사장. 다 읽으시게요? 예, 뭐 배중호 북순동산 이 사람은 또 이분은 불러야죠.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이렇게 막 증인들 쫙 불러가지고 하시는데. 기업 국감인지 기관 국감인지 헷갈려요. 이게 왜 이렇게 기업인들 많이 부르시는 겁니까? 기업 일단 민주당 같은 예. 경우에서 얘기한 거는 슈퍼갑의 행태를 네. 또 불공정 거래가 만연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불가피한 그 주인 출석 요구였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효율성 면에 따져서 우리가 국감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0일이죠. 그렇죠. 20일입니다. 각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질문 시간 한 1인당 10분 정도. 요번에 피감 기관이 역대 최대로 정확하게 630개. 682개입니다. 아. 정확하게 682개 피감 기관이고요. 그렇게 그- 늘어요. 630개 그렇게 늘었어요. 그 예, 사이에? 982개로 늘었습니다. 그 네. 다음에 기업인이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받았던 기업인은 196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16개 상임인가요? 네, 16개 상임. 16개 상임기가 682개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한 그 20일 동안에 토요일을 빼고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를 해야만 하고 그 안에 산술적으로 의원 한 명당 질의 시간이 10분 정도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왜 불러서 하는 이유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스타성들 국감 스타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 삼성주에서 이건희 한번 불러가지고 내가 이건희한테 질문 한번 했다. 그럼 9시 뉴스 한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고 싶은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국감에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국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회가 국정 정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나 과도하게 그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 사적인 민생에 관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침범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너무 정치적으로 민생 국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뭐 보여주기식 국감, 그렇죠. 기업인들 불러다 윽박지르기식 국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불러놓고 명확하게 질문을 하든가 잘못 물어봐갖고 아이 뭐 아니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거 아닌데요. 잘 살펴보니까 그것도 언론에 보면 아니고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님 말고 이건 예. 뭐야 이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도하게 기업인들도 불러제끼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또 이번 국감이 무슨 대선 뒤풀이형 국감이나 그쵸, 뭐 화풀이형 국감으로도 변질되고 있는 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 대선 직후의 국감이라 그런지 솔직히 좀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워야 되는데. 네, 정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제 페이스북에 뜬 말을 하나 인용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이준석 씨가 국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감이 요즘은 정쟁을 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차라리 이걸 TV나 직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명이나 채팅으로 하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하는 분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일을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차분하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답변으로 기업과 정부의 제대로 된 그 실적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국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하게일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해야죠. 본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 해당 상임위에 그렇지 않으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 보니까 의원회관 그 여의도 지나가다 보니까 의원회관 뭐 국회 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왜 언론에서는 왜 일 안 하냐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밤새서 일을 할 거예요. 의원회관 불 다 켜져 있더만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밤새서 일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저희는 다 알아요. 불 끄고 퇴근하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주는 그 브리핑 자료하고 리포트만이라도 암기를 하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질문의 내용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피감기관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불필요한 증인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명확한 뎁스 있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스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괜히 다른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국감에서 본인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가는 것으로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 시작된 국감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여준 국감 행태는 여느 국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증인들 불러 세워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윽박지르고 불필요한 자료 많이 제출하고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의심스러운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국감이 꼭 필요하다는 거. 국감이 행정부를 관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꼭 필요한 국정감사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